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2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노비일까? 여는 이야기. 고려는 건국 이후 무신보다 문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문신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신은 문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죠. 1170년, 참다 못한 무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문신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심지어 왕도 쫓겨납니다. 무신들은 왕의 동생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힌 다음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귀족들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은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무신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무신들도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결국 고려 땅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동안 왕이나 권력자가 너무 쉽게 바뀌고 죽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미 백성들은 왕이나 권력자가 더 이상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고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고 있던 노비들조차 말입니다. 그들은 천민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신분 해방 운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려시대 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려시대의 어느 귀족의 안채마당. 높은 담장 아래로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가 저마다의 멋스러운 향기로 나비와 새를 유혹하고, 인공으로 만든 연못 속에서는 붉은 잉어떼가 연잎 사이를 한가로이 논일고 있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옆으로 들어선 정자 위에는 팔각지붕이 마치 춤을 추는 여인의 옥빛 치맛자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아래로 울긋불긋한 단청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단아한 기둥의 모양새며 난간 하나하나까지 어찌나 멋스러운지 고려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못 맞은편 안채 건물 안에서는 얇은 비단 커튼 사이로 한 여인이 바쁘게 몸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인은 먼저 빗으로 머리를 빗은 후 다리를 올렸습니다. 다리는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기 위해 쓰는 가발로 고려 여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인기 상품입니다. 다리를 올리고 머리를 매만진 여인은 이제 화장대 위에 화려한 머리꽂이를 여러 개 늘어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박을 입힌 이 붉은 비단 옷에는 어떤 것이 어울릴까? 석류 열매처럼 붉은 보석 장식? 아니면 눈부시도록 빛나는 황금 장식? 여인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꽂이를 이것저것 바꿔 꽂아보았습니다. 누나! 갑자기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온 격수 때문에 여인은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머리꽂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인은 격수의 누나 서리로 올해 16살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마님께 들키면 어쩌려고? 격수의 말에 서리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마님은 아침 일찍 절에 가셨어. 오시려면 아직 멀었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어떠니? 누나도 이렇게 입으니까 귀족 여인 같지 않니? 서리는 신이 나서 8폭이나 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뱅글뱅글 돌아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송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으로 만든 옷이래. 그 마귀처럼 못된 마님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이리도 호강하며 사는 걸까?
참, 그런데 걱수야, 너 이런 거 본 적 있니? 뭔데? 서리가 슬그머니 주먹을 펼치자 그 안에는 황금색 나비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귀이개야. 그것도 황금으로 만든. 뭐? 귀이게? 마님은 참 유난스럽구나. 그깟 귓밥을 파려고 이런 화려한 귀이개를 쓰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님은 정말 사치스러워. 누나, 모든 귀족들이 다 이렇게 살아? 다 그런 건 아니야. 아 참, 어르신께서 얼른 차를 내어오래. 뭐? 이 녀석아, 그런 건 빨리 말해야지. 난 몰라. 서리는 후다닥 옷을 벗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노비가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까? 어르신, 차를 내어왔습니다. 서리는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주인 어르신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서리는 조금 전 마님의 그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자신의 낡고 오래된 삼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어르신의 말씀에 서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주인 어르신과 도련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서리는 탁자 위에 청자로 만든 찻잔을 내려놓고 찻주전자를 들어 두 사람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순식간에 쌉싸래한 녹차 향기가 방 안에 그윽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의민 장군이 무신 최고 권력자가 되었단다. 어르신의 말씀에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이의민 장군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자 하니 아버지는 떠돌이 소금 장수였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다고 하던데. 왜 아니겠느냐. 이의민은 분명 노비 출신이란다. 요즘 같은 때 무신 최고 권력자라면 임금님보다 더 강력한 자리가 아니냐. 노비였던 사람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어. 노비들의 처소로 돌아온 서리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주인 어르신과 도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노비가 최고 권력자가 되었대. 무슨 소리야? 노비가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돼? 걱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이의민 장군이라고 했어. 그러자 아버지가 서리를 거들었습니다. 나도 어제 어르신 심부름으로 장터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단다. 네? 걱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 이의민이라는 장군이 노비 출신이 맞다더구나. 원래는 싸움만 잘하는 골칫거리였는데 수박을 잘해서 의종의 눈에 띄어 군인이 되었지. 정말요? 그래. 그리고 확실히 힘을 얻게 된 건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때란다. 너희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지. 무신정변이요? 그래. 고려의 관료는 정치를 맡은 문신과 군사를 담당하는 무신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니? 우리 고려는 예로부터 문신을 더 중요시했단다. 같은 귀족이지만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지. 그러다 무신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변을 일으켰던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무신들은 그때 많은 문신들을 죽였단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했어. 이의민 장군이 당시 왕이던 의종을 죽여서 공을 세웠지. 그때부터 꾸준히 출세하여 오늘날 무신 최고 권력자가 된 거야. 우와, 정말 대단해요. 노비가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 되다니. 서리가 또다시 수선을 떨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신라시대 때만 해도 높은 자리는 귀족들만 차지할 수 있었지. 그에 비하면 고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지. 어째서요? 이의민처럼 노비가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평민의 경우는 과거 제도를 통해 하급 관리도 될 수 있어.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군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저도 오늘부터 수박 연습 열심히 해서 이의민처럼 출세할 거예요. 쟤는 꿈도 야무져. 아버지와 서리는 수박을 한답시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거리는 걱수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